아내의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했던 30대 부부.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남편 유 씨가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면서 부부는 계속 다퉜고 결국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아내는 유 씨에게 앞으로 양육비는 받지 않을 테니 자녀의 면접 교섭권을 없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합니다. 실직 상태였던 유 씨는 어쩔 수 없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5년 후 전처가 갑자기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동안 아이가 보고 싶어도 양육비를 못 준다는 죄책감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연락도 못했던 유 씨는 전처의 이런 요구가 달갑지만은 않은데요. 유 씨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던 전처에게 양육비를 줘야 할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5년 전 아내와 이혼한 40대 남성의 사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두 사람은 아내의 임신으로 이제 급하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잦았어요. 네, 8년 전에 이제 결혼했어요. 그리고 또 이혼한 지는 5년 지났습니다. 3년 정도의 혼인 기간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 결혼을 철저히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예상치 못한 그 임신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금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의 그 부모 도움을 받아서 작은 빌라 전셋집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요. 그 후에 이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남편이 실직을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고요. 또 아내가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이제 제대로 다 쓰지도 못하고 복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후에 남편이 재취업에 계속 실패하면서 이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말았는데요. 당시 결국은 그러한 갈등이 점점점 심해지고 결국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되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사실 뭐 남자가 실직하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면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에 있으면 이렇게 다툼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다툼이 이제 더 심해지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실직 상태가 길어지고 아내 입장에서는 본인이 일을 또 해서 돈도 벌어와야 되고 육아도 본인이 도맡아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재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육아를 도와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와중에 경제적인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살고 있던 전셋집도 내놓고 더 작은 집으로 또 이사를 해야 됐었고 환경이 열악해지다 보니 아내는 점점 남편에게 냉랭해졌고 어느 날 이혼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제안한 것이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돈을 내가 버니까 그 대신 내가 키우지만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 당신이 돈을 못 버니까. 대신 양육비를 당신이 안 주는 대신 자녀 면접 교섭권은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돈을 벌지 못해서 양육비를 못 주는 상황에 여기 대해서 뭐라고 반박은 못하지만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상당히 비참함을 느낍니다. 뭐냐 하면 당신은 어차피 능력이 없어서 양육비를 못 주니 아들 보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하자라고 하니 남편은 사실은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일단 제안을 받아들였고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데 합의서 내용에 이게 들어갑니다. 면접 교섭을 하지 않는 대신 양육비를 아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했느냐. 뭐 거의 부부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셋집을 아내에게 다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편은 하나도 안 가져간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그나마 자신이 돈을 벌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딸과 아내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할 때 그러니까 아내의 주장을 남편이 다 받아줬고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에 아이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남편도 그래도 이제 직장을 새로 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덧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네, 이혼하고 나서요 남편은 사실 집도 없잖아요. 일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막 단칸방, 고시원 이렇게 전전하면서 지냈습니다. 노동일 하면서 또 생활비도 벌었었는데요. 그래도 내가 양육비도 못 주고 이러니까 아이를 볼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혼한 아내가 전화를 한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양육비였는데요. 혼자 키우려니까 나 버겁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양육비를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처도 힘들었겠죠. 혼자 뭐 키운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5년 만에 이제 연락이 와서 양육비 달라고 하니까 네. 남편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거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편은 뭐 화도 나고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겠죠. 예. 왜 그러냐면 이혼 당시에는 단지 실직했다는 이유,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못 주는 대신에 아이를 보지 못하는 걸로 교체했잖아요. 예. 교차했잖아요. 그때 이 아이의 아빠로서의 심정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예. 더더군다나 그때 이 딸입니다. 딸과 이혼할 때 헤어질 때 딸의 나이는 3살이에요. 예. 우리 뭐 전부 경험해봤지만요. 3살 정도 되면 직장 가서 일하고 있을 때도 애가 눈에 맨날 아른거려요. 그런 나이입니다. 예. 그런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딸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본인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무능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살았을 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또 신혼집 그 부모님이 남자 쪽의 부모님이 전세금을 만들어줬었거든요. 그거 다 주고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몸만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겨우 취업을 하고 조금 자리 잡아가는데 갑자기 이제 아이 양육비를 내놔라 하니까 좀 화는 나겠죠. 그렇지만 뭐 아이를 위해서 주는 돈이니까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뭐 지금 김복중 교수 설명했지만 그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이제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어떤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것을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할 때 가장 비참하고 네, 비참하죠. 뭐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혼까지 갔고요. 또 아내가 이제 양육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연 보내주신 이 40대 남성의 궁금증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 안 보는 조건으로 양육비 포기를 약정을 했는데 이제 와서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양육비를 주게 된다면 포기했던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지금 양육비 줘야 네. 할까요? 일단은 좀 용어를 한번 얘기를 다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친권이 있고요, 양육권이라는 게 있고, 양육비라는 게 있고, 면접 교섭권 참 복잡하긴 한데요.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자식이 있는 경우 그 자식에 대해서 친권은 법률상 모든 권리를 친권에 그럽니다. 친권은 그걸 말하는 거고 양육권은 직접 같이 살면서 교양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 양육권에 그러는데 친권, 양육권은 뭐 동시에 가질 수 있지만 이 친권, 양육권을 부부가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만이 양육권을 갖죠. 양육권을 갖지 않는 배우자 일방이 가질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그럽니다. 그 면접교섭권은 무제한 행사하는 게 아니고 뭐 정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본다든지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권리, 뭐 장소라든지 시간, 횟수를 지정하고 또 같이 살지 않지만 면접교섭권도 행사하지만 그 사람은 양육비를 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지금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남성은 면접교섭권도 포기를 하고 양육비도 지금 포기를 안 내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양육비하고 면접교섭권은 다른 차원의 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뭐 주고 안 주고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 지금 양육비는 예전에 정했다 하더라도 사정이 변경된다면 증액도 할 수 있고요. 감액도 할 수 있는데 사정이 상당히 변경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전처 입장에서는 지금 아버지한테 아이의 아버지죠. 아버지한테 양육비를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양육비는 또 시간도 사실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야 되고 위자료나 손해배상은 3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예. 양육비는 필요하다면 미성년자라면 계속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이제 이혼을 했다라고 봤을 경우에 그 당시 재산 분할이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전세금을 다 줬다고 하지만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재산 분할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5년 후에 어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가 갖고 있다고 하지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어떤 그 역할로서 양육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아니에요. 예, 아빠로서 네, 자녀의 그 부친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의무거든요. 네, 따라서 그 부분은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여전히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의무입니다.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좀 전에 박준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부분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연동되지 않는다. 즉 양육비와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 교섭권이라는 권리 행사는 연동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 면접 교섭권 관련해서
또 포기 각서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양육비도 포기 각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면접 교섭권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과연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면접 교섭권이라는 거는 이 용어만 보면은 권으로 끝나니까 권만 있으니까 권리로 이해가 되죠. 당연히 권리입니다. 그런데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라고 해석됩니다, 법적으로. 즉, 이 권리라는 것은 이혼한 후에 자녀를 실제로 그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친이,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렇죠. 이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비록 우리 부모가 이혼을 해서 내가 엄마와 살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만나줄 의무도 있는 거예요. 즉 이제 용어상 권으로만 표현이 되지만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 따라서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요. 예. 면접 교섭권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각서를 써서 면접 교섭권 포기하겠습니다, 영원히 안 만나겠습니다라고 해도 그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법률상 효력이 없어요. 예. 다만 이런 각서를 주고받을 정도라면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사실은 내가 각서를 썼지만 효력이 없다고 한다, 나 만나고 싶다, 보여달라라고 해도 실제로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는 그런 당사자, 이 사안에서는 이제 아내가 되겠죠. 아내가 무슨 소리야, 각서 썼으니까 못 만나, 나는 싫어 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결국은 법원의 어떤 법원의 이행을 청구해서 결국은 법원의 어떤 그 협조를 얻어서 힘을 빌어서 만나게 되는 예. 경우가 많죠. 두 분의 변호사 이제 길게 설명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 이거를 이혼했을 경우에 아이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그렇죠. 거구나. 예, 예.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면접 교섭권을 뭐 포기한다는 각서 그건 의미 말이 없다. 안 되고. 아이가 보고 싶은데 맞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양육비 같은 경우는 아빠로서 당연히 아이를 키울 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100%입니다. 예. 이 두 사람 부부간의 계약 각서 아무 의미가 없다. 없는 예. 이 계약 각서가 다 아이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둘이 안만 한다 하더라도 아이한테 복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잘 커야 됩니다. 두 사람은 비록 이혼했다 하더라도 예. 그 부분을 우리 법원은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각서도 아무 의미 없고요. 면접 교섭권 뭐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가 안 되고 아이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양육비 관련해서는 잘 따져봐야 돼요. 즉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론적으로 한번 양육비 관련된 청구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사정이 바뀌었다면 다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 사안에서 아내가 경제적으로 현재 궁핍하고 예. 남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현재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한다. 그러니 양육비 관련돼서 이제 사정 변경의 사유가 있고 과거의 합의를 변경한다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따라서 예. 무조건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아이고 무조건 줘야 되는구나라고 지급할 건 아니고 사정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그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뭐 다른 건 몰라도 부부가 이혼할 때 이제 갈등이 생겨서 이혼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 5년이나 어떤 시간이 이제 흘렀고 뭐 여러 상황이 바뀌었겠지만 아이를 봤을 때 그럼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오늘 이 답을 다 나온 것 같고 저희가 충분히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죠.